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생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 함께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참 건조하죠. 날씨 탓도 있겠지만 만성적인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려움의 원인이 있을까요? 예,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피부로 가는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영양분이 적게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장이 약해지거나 모세혈관에 이제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경우. 예,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생각이 많은 경우. 특히 이제 뇌를 과하게 쓰는 경우인데요. 우리 뇌는 얼굴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시청, 무언가 TV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음악, 소리를 너무 이어폰을 끼고 많이 듣는 경우에 뇌가 과로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피부 쪽으로 영양 공급이 많이 적게 가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두 가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피부 가려움증이라면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이제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내 몸의 기혈이 약해지는데요. 평상시에 내가 매콤한 음식이 자꾸 좀 땡긴다, 피곤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당귀와 청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매운 게 잘 안 땡기고 달콤, 새콤한 음식이 좀 많이 당긴다, 이런 경우에는 백작약과 황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져 피부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한방차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 필요한데요. 숙면에 들지 못하고 꿈을 꾸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잠꼬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말을 하거나 걷는 행동을 한다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꿈에서 일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직접 옮기는 수면 장애, 렘 수면 행동 장애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면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숙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박사님, 이 수면이 건강에 중요한 이유 무엇인가요?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인체는 살면서 이제 낮에 깨어 있을 때 활동을 하고, 밤에는 충분하게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사면일장의 원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네 등분을 했을 때, 24시간 중에 6시간은 충분히 잠을 취하고, 그 다음에 18시간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숙면을 충분히 자야 내 몸에 이제 피로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특별히 내가 어딘가 치료를 하는데 몸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숙면을 취하는지 또는 꿈이 많은지를 꼭 확인을 해서 수면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 예, 자는 거죠? 성인 기준으로는 계절에 따라서 동의보감에는 달라집니다. 원래는 방금 말씀드린 사면일장의 원리, 네. 기본적으로 6시간입니다. 그런데 인체에 음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게 원칙이고, 동의보감에서는 봄, 여름과 가을, 겨울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에는 자신이 평상시에 자는 시간이 7시간이다. 그러면 봄, 여름에는 조금 적게 자는 게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우리 음기를 더 많이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요. 7시간보다 1시간 정도 많은 8시간으로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렘 수면 행동 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숙면을 방해하는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어떤 질환인가요?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않고 또 말을 크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음기를 길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하고, 요즘 이제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서 운동도 하고 내가 움직여야 건강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낮에는 움직이는 게 원칙이고, 밤에는 손과 발,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밤에 수면을 취하는 중에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장애이기 때문에요. 손을 움직인다든지 발을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손으로 벽을 친다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을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보통 사람들은 꿈은 꿈으로써 끝나지 그걸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진 않는데 네. 이 꿈에서 행동을 현실에서 똑같이 한다면 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되는군요. 그럼 이 수면 행동 장애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방에서 보는 원인은 크게 이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낮에 너무 몸이 힘들게 되고 일을 너무 과하게 되면 저녁 때 충분히 잠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육체적인 과로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렘 수면 행동 장애 있는 분들은 낮에 누구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좀 억울감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때리고 이제 심하면 이제 좀 욕도 좀 하고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너무 과로, 그래서 뇌를 과하게 쓰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다가 보면 내 몸 안에서 가슴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도가 차면 내가 낮에는 제어를 할 수가 있지만 밤에는 제어력이 떨어지면서 그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동의보감에서 보면 자연에 맞추어서 우리 유전자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밖이 뭔가 훤하면 잠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어둡게 커튼을 치잖아요. 그래서 낮에 잤다가 밤에 잤다가 그 다음에 또 12시에 잤다가 일찍 잤다가 이렇게 되면 내 몸의 기전에서 방향 감각을 뇌에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깨게 되고 또 밤에 깨다 보니까 이제 낮에 자게 되고 이 뇌에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장에 음식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를 보내서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녁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정하는 겁니다. 예, 정한다는 것은 내가 뭐 손을 까딱 안 하고 숨도 안 쉬는 게 아니라 낮에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잠을 자도 5번이나 6번 몸을 뒤척이면서 자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녁에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피가 위장관으로 몰리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피가 충분히 저녁 때는 배가 조금 고픈 상황에서 배가 부르지 않고 소화가 되어야 간장 쪽에 피가 충분히 몰려 있고 위장관 쪽으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뇌 뭐 종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예, 그 다음에 파킨슨 병이라든지 만성 염증이라든지 이제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주간과 야간의 이제 기전 자체가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렘수면 행동장애 원인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 가운데 저녁 과식이 렘수면 행동장애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현대인들이 야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수면을 위해선 그럼 야식도 피해야겠죠? 아니 이제 야식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야식을 먹다가 보면 너무 배부르게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적정한지는 예, 자신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진료하다가 보면 뭐 70년대, 80년대 초 이때에 비해서 요즘은 음식의 칼로리가 아주 높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렇게 근무할 때는 세 끼를 좀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쉴 때는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도 안 되고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이제 운동 양하고 움직이는 양하고, 예, 그 다음에 배고픈 정도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녁 때 뭐 이제 식구들 생일이라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이럴 때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나서 어느 정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있다가 소화가 조금 된 다음에 이제 취침을 예,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야식은 괜찮지만 과식은 피해야겠고요. 네. 또 야식을 먹었다면은 조금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네. 수면을 취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렘 수면 행동장애는 왜 새벽에 주로 발생하고요.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는지 또 유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예, 유병률은 보통 이제 2%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새벽이라는 것은 그 24시간으로 보면 새벽에는 인체의 양기가 동하는 시기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때는 음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은 양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 이제 모든 병은 음과 양의 다소입니다. 낮에는 양기가 많고 음기가 적어지고 밤에는 음기가 많고 양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이 음기가 약해지는데 이제 새벽에 양기가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때 손발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깥에 이제 양기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죠. 네. 예, 마지막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렘수면 행동 장애가 높아지는 것은 예, 주간과 야간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도 추워지고 인체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인체에 양기가 적어지면서 음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낮에 신진대사가 되고 밤에는 신진대사가 적게 되어야 되는데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밤에 쉴 때 신진대사를 좀 더 시키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세가 높아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도 잘 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힘들면 좀 피곤하면 그냥 가서 누우면
바로 코 골면서 잠을 자는데 이제 연세가 높아지고 너무 몸이 많이 힘들고 약해지면 누웠는데 오히려 정신은 말똥말똥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왜 우리가 자다 보면 간혹 잠꼬대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잠꼬대가 위험한 잠꼬대인지, 렘 수면 행동장애처럼 질병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할 때, 예, 잠꼬대의 경우는 행동까지는 잘 안 하게 됩니다. 네. 예, 렘수면 시대에 꿈을 꾸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렘수면 행동 장애는 렘수면이 있을 때 꿈을 꾸면서 예, 몸과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예,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제가 전에 이제 파킨슨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치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음기와 양기 그냥 간단합니다. 예, 밤에는 푹 자야 되고 손발을 많이 안 움직여야 되고 낮에는 손발을 움직여야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밤에 손발을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인체의 항상성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인체의 항상성이 깨지게 될 때는 뇌에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뇌로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밤에 손과 발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뇌의 혈액순환이라든지 뇌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파킨슨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가 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 렘수면 행동 장애를 그냥 꿈꾼다. 예, 그냥 꿈이 조금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예, 정신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예,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 자신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꿈을 꾸는데 나는 가끔 매우 생생한 좀 꿈을 꾼다. 예, 일반적으로 꿈을 꾸긴 했는데 좀 더 내가 잠이 깊으면 일어났는데 꿈이 뭔가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 날듯하면서 안 나고 예, 이게 더 건강에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음기와 양기. 양기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거고요. 음기가 성하면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내 꿈이 종종 이제 공격적이고 행동을 동반하는 내용의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걸어서 움직였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퉜다. 예, 손을 좀 움직인다. 예, 이런 꿈들입니다. 예, 세 번째는 자는 동안 나의 팔이나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게 좀 기억나기도 하고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이제 주변 분이 또는 아내나 남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수면 중 이제 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잠을 깬 적이 이제 있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 잠에서 이제 잠을 깬 후에 예, 꿈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기억이 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 나타나면 예, 렘수면 행동 장애를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예,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 같이 사는 분에게 이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예, 결국 제가 이제 음기와 양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 할 때와 적게 움직여야 할 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하면 5분 이상 앉아 있는다.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고, 예, 뭐, 손도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되죠. 예, 그렇지만 성인이 되었는데 움직이라고 해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인다. 예, 이러면 이게 질병이고 아이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질병입니다.
특히 잠을 자는 밤의 시기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전화로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한방에서는 저녁 때 너무 땀나는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운동선수라든지 한참 혈기가 왕성한 젊은 분들은 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괜찮습니다만, 예, 쥐병이 있거나 50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밤에 너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내 몸이 이때는 쉬어야 되는데 움직이게 되면 내 인체의 기혈이 고갈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특히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뇌에 문제의 소지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뇌에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최진육의 한방상담. 오늘은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한 건강팩트체크. 렘수면 행동장애면 악몽을 꾸게 된다. 이 꿈의 내용도 뭐 정해져 있을까요? 예, 꿈의 내용도 동의보감에 보면 내가 배가 고프면 뭔가 먹는 꿈을 꾸게 되고요. 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느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화가 나는 표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악몽을 꾸는 경우는 렘수면 행동장애는 아니고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것은 꿈을 꾸면서 몸과 예, 손과 발을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예,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예, 행동장애로 보시면 되고 예, 악몽을 꾸는 경우에는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그래서 꿈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질병 또는 장부의 원인이 다르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꿈을 악몽을 꾸게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에 따른 이제 침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남성에게 더 많다. 남성에게 더 많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은 예, 양기가 조금 더 성해지고 음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양적이고 여성은 음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잠을 축 자면 예, 미인이다. 예, 그게 음기가 충분해지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저녁 때 예, 양기가 좀 더 많아지고 음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파킨슨병 초기에 렘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난다. 이게 병과 다른 질병이 연관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렘수면 행동 장애는 이제 파킨슨병은 최소한도 5년, 10년 예, 쭉 흔히 이제 기간을 두고 질환하는 예, 뇌에 질병이 생기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네. 제가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음기가 충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 성인은 잠자고 일어나면 바로 어느 정도 정신이 좀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 잠자고 일어났는데 한참 비몽사몽 예, 뭔가 분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과거를 기억을 하면. 예, 그래서 그만큼 음기가 왕성해지니까 뇌가 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뇌의 퇴행성이 빨리 된다는 것은 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거고 자는 중에도 렘수면 행동장애로 손과 발을 움직인다, 옆 사람을 때린다, 벽을 때린다 또는 바닥이나 침대를 때린다 이런 경우에는 뇌의 퇴행성, 뇌의 휴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 파킨슨 병의 이제 유발 요인이 꼭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램수면 행동장애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제가 아까 원인이 이제 5가지라고 했는데요.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예, 육체적인 과로를 하게 되면 저녁 때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몸이 힘들게 되면 음기가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육체적으로 과하기 때문에 이제 기혈을 보해주는 치료, 특히 이제 콩팥을 보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지는 것은 내 몸의 체력보다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헬스에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할 때 옆 사람이 50kg 든다. 내가 원래 20kg 들었는데 옆 사람이 50kg 들면 나도 50kg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게 이야기하면 체력 자체가 고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과로는 내가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뇌를 계속해서 써야 되고 그렇지만 또 내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는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기 싫다. 그렇지만 세상 일이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뭐 1, 2년 정도는 괜찮은데 뭐 4년, 10년,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깊은 잠을 좀 못 자고 한숨을 몰아 쉬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간장의 화를 조절을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과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저녁에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피 자체가 이제 위장관 쪽으로 모이고 내가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가 없고 뇌혈관 쪽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이때는 먼저 습관을 좀 개선을 하고 위장관 쪽에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이렇게 밤에 근무하고 낮에 근무하고 이렇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또는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꼭 한의원에서 이렇게 침 치료를 받으면서 음기와 양기의 균형을 좀 맞추는 치료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뇌 종양이라든지 뇌 질환이라든지 이제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염증 질환이라든지 이제 파킨슨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 질환에 대한 치료를 좀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램수면 행동장애 치료 사례도 살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65세 남자 램수면 행동장애 치료 사례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망진상 혈색이 없고 피부가 건조합니다. 맥은 1분에 62맥으로 느린 맥이고 힘이 없었고 평소에 밥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었고 현재 복용하는 약은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역류성 식도염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네. 과거력은 5년 전에 이제 담낭을 제거했고 3년 전에 심장에 시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는 중에 이제 다투는 소리를 내고 손으로 옆 사람을 아내분을 자꾸 때린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로 이제 진단을 받았고 원래 겁도 많고 젊었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물건을 잡을 때 약간의 이제 수전증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고요. 상기 환자는 혈색도 없고 또 맥이 약해서 심장 수술도 받고 또 소화불량 또 겁이 많은 체질 등으로 램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심장과 간장이 약해서 낮에는 결국 이제 상대방에게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인체의 음기가 약해서 허양이 이제 떠서 발생한 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과 이제 간장을 보호하는 약 50%, 인체의 음기를 보호하는 약 30%, 그 다음에 비위를 보호하는 약 20% 비율로 4개월 투약 후에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램 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램 수면 행동장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램 수면 행동장애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똑같이 이제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두 가지 체질로 나누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먼저 육체적으로 낮에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더 든다든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든지 과로하는 경우에는 건지황과 당귀신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각각 10g씩 넣고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저녁 때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또는 저녁 식사 전에 공복 시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램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데 낮에 나의 일상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 원지와 죽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을 1500cc 넣고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이건 뭐 특별히 하루에 뭐 2번이다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하루에 이제 2번 정도 계속해서 복용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에 1번씩 좀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또 이렇게 램 수면 행동장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행동장애에 도움이 되는 차는 육체적으로 과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건지황과 당귀신, 이 당귀는 피를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가 충분히 많아지는 것은 음기가 왕성해지는 거고 음기가 왕성해지면 깊은 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과로라는 것은 내 체력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과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선천지기인 콩팥입니다. 그래서 이 콩팥의 기를 길러주는 대표적인 차가 이 건지황이라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지황과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육체적인 과로이기 때문에 항상 공복 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를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자고 일어나서 빈속에 복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육체적 과로가 많은 경우 이 건지황과 당귀신이 들어간 한방차가 도움이 되는데 요 한방차 네. 한번 시음해 볼까요? 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역시 씁쓸한 맛이 나네요. 네. 이게 건지황과 당귀신이 모두 씁쓸한 맛이 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씁쓸한 맛은 약간 당귀가 매콤하면서 약간 씁쓸한 맛이 있고 건지황도 단맛이 있으면서 약간 씁쓸한 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죽엽과 원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 재료 설명해 주시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이 원지입니다. 원지는 뇌를 맑게 해주고 뇌의 피로를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 심장이 한방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 기를 길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열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열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을 꺼주면서 심장을 안정시키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죽엽입니다.
예, 대나무 잎사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냄수면 행동장애가 있을 때는 예, 원지로 뇌를 안정화시키고 심장을 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열이 뜨니까 예, 주겹으로 열을 안정화시키면서 냄수면 행동장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육체적 과로가 많은 경우엔 건지황과 당귀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엔 주겹과 원지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도 살펴봐야죠. 램수면 행동장애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예, 똑같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인 과로로 냄수면 행동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일단 음기를 보충을 해주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조해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조해라는 혈자리는 내측 복사뼈 아래 바로 오목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예, 10초씩 예, 5번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족삼리입니다. 예, 족삼리는 무릎을 보면 양쪽에 예, 외슬한, 내슬한 예, 있는데 외슬한에서 바깥쪽으로 예,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예, 다섯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족삼리는 인체가 허루할 때 내 육체적인 힘보다 예, 육체적으로 많이 썼을 때 치료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족삼리를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번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 내적인 영향이죠. 마음이라든지 뇌.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이제 조해라는 혈자리를 이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관이라는 혈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예, 내 몸의 이제 내부적인 요인,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 그 다음에 뇌의 과로가 원인이 되었을 때 쓰는 혈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을 예, 이 손목의 주름에 대고 예, 네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대시면 양쪽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이에 자신의 이제 엄지손을 살짝 잡아가지고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때는 상부를 먼저 하기 때문에 내관 혈자리를 먼저 이용을 하고 조해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동의보감에 모서 보면 심력구로, 예, 마음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경우인데 이때는 이 세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내관이라는 혈자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족삼리, 예, 그 다음에 조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남성분들은 좌측을 이용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우측, 예, 손과 발의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백년 건강 레시피, 이름 수면 행동장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일상에서 잠꼬대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1차적으로 이제 항상 그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를 가볍게 먹고 또는 산책을 해서 가볍게 실내에서 운동을 가볍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있다가 취침을 취하는 예,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게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복부가 비만하다는 것은 이쪽에 이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복부 쪽으로 피의 양이 많이 가고 뇌 쪽으로 적게 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건망증이라든지 치매도 더 많아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배꼽 주변으로 해서 항상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배꼽 중심으로 해서 핫백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한데 동의보감에서 장수의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배꼽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배꼽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핫백을 조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램 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램 수면 행동장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받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네. 위해서 우리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요, 네, 올해 나이로 해라. 네, 말씀해 주세요. 62세고요. 네, 키는요? 몸무게는 몸무게는 51kg. 56kg. 키는 키는 156. 센티미터시군요. 우리 박사님 네.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좀 아픈 데가 좀 많아요. 예, 다 그래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아픈 부위는 입안이 예, 자주 헐어요. 예, 전에는 한 달에 한 2번 그러더만 요새는 막 한 3번, 4번씩 입술에가 이렇게 헐었다가 예, 또 혀 끝에 예, 거기가 헐고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좀 예. 알고 싶어요. 예. 이게 지금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게 헐은 지가 한 3, 4년 됐나요? 네. 지금 62세인데 병원에서 그동안 살면서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수술 받은 적은 없어요. 아니 네. 이제 대장 그거는 시술은 받았어요.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요. 안 예. 먹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입술하고 이가 혀가 그랬는데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소음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상- 소화도 좀 안 되고 좀 약해요. 제가 뭐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거 그런 걸 전혀 못 먹어요. 예. 배우는. 그래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네. 소화는 언제부터 안 되세요? 소화는 이제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막 그런 거 먹을 때가 좀 안 되고 그래도 소화는 잘 되는 편이에요. 밥 먹고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배고프고 예. 그런 밥은 이제 양이 많이 줄어지더라고요. 예. 전에는 한 그릇씩 먹었는데 예. 작년부터 갑자기 줄어가고 한 반 그릇 정도밖에 예. 못 먹어요. 그 이상 먹으면 불편하고 예.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대변은 그런 대로 보는데 대변이 좀 노래야 되는데 예. 좀 파란 색상 그런 예. 색깔이 있더라고요. 예. 저녁 때 주무시다가 소변 보러 일어나세요. 아이고 소변을 한 두세 번은 물 많이 먹으면 한 서너 번 예. 자주 깨고요. 예. 제가 입이 또 입마름이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재작년부터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입이 막 건조해가지고 예. 말라서 막 그 화장실 가면은 입 헹구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여기 입하고 혀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진찰은 뭐 따로 받은 적은 없어요. 네. 지금 언젠가 예. 병원 갔는데요. 그걸 때문에 갔는데 무슨 벽이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혀에 또 나는 게 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이 나기도 하는데, 한방에서 볼 때는 이제 구설창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이제 헌대가 생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혀에 헌대도 생기는데 구설창이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서 보면 병명의 이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체내에 음기라고 하는데 체내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예.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가 고프면 몸이 좀 힘들게 되고 체력이 좀 떨어지면 이 헌대가 입병이 잘 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술을 좀 마신다든지 위와 장에 좀 열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양인 체질, 태양인 체질인데 지금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소음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소음인인 경우에는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허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배가 고프면 체력이 조금 많이 힘드세요? 예, 힘들고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네, 그렇게 해요. 예. 예. 저녁 때 이렇게 주무시다가 열이 좀 올라오는 느낌 들 때 있으세요? 그런 느낌은 못 받고 제가 머리가 좀 시렵고 예. 왼쪽으로요. 왼쪽 예. 뒤쪽이 실현제가 그래가지고 약을 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좀 낫는데 예. 겨울이면 그냥 차요. 그리고 예. 발은 추위를 안 타요. 예. 열이 발로 내려가는 거 어쨌든 몰라. 그러면 발을 저녁 때 이렇게 이불을 덮으면 발이 좀 답답하세요? 아니 덮고는 자요. 근데 예. 다른 사람들은 막 발이 시렵다고 하는데 예. 저는 발은 추워도 발은 안 시렵고 예. 양발도 얇은 거 신고 다니거든요. 예. 발바닥에서 열 나는 느낌은 없으시고요? 그런 작년엔가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걸 아직 못 느꼈어요. 예. 지금 그러면 저녁 때 발바닥에서 아니 그 작년에만 한 번씩 발바닥에 열 나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예, 가끔 있었어요. 예, 그 전에도 한 번씩 가끔 있었던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열이 나는 경우가 한방에서 이제 족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제 음어화동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제 구설창 증상이 나타나는 게 체내에 이제 음기가 떨어져서 이제 허열이 올라오는 건데 발바닥에 간혹 열이 날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병이 나는 거하고 예, 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때 그래요? 제가 그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건지황, 은지양. 예. 예, 그 다음에 당귀, 감기. 예. 예, 그 다음에 백작약, 백자자요. 예. 백작약, 백자자. 예. 예, 그 다음에 천궁, 선국이요? 천궁, 예, 궁궐할 때 궁자입니다. 성궁. 아니, 예. 예, 천지할 때 천자, 천자. 예, 천궁, 예, 거기까지 5g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모, 예, 지모 적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황백, 황백. 예. 예, 거기까지 지모하고 황백은 2g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을 물을 1500cc 넣으세요. 예. 1500cc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세요. 30분요? 예, 그러면 한 100cc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은 공복 시에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런데 따뜻하게 해서요? 일반적으로 이 음호화동 증상은 치료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먼저 4개월 꾸준히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네, 저는 95세고요. 네, 95세시군요.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예. 정신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요. 네. 가면서는 제가 할 얘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이제 상대방 얘기만 듣고 네.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집으로 그냥 돌아와요. 네. 그리고 매사에 정신이 없어서 네. 저녁 같은 때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은 다 제대로 정상으로 알아지는데 네. 조금 급하게 움직여서 낯설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안 해서 뭐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점점 그러고 정신이 없어서 네. 적어놓지 않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매우 걱정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치매가 심하면 지금 이제 내가 전에 뭐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저하고 전화 통화도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화 통화도 저도 잘 못하겠어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기 수양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고 뭐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지금 이제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치매에 대한 병원에서 한번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높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없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 또 특징적으로 이제 어머님께서 좀 급하면 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서 뇌혈관 쪽으로 피를 충분히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한방에서 이제 치매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뇌혈관 쪽으로 피를 보내야 되니까 심장에 이제 심장의 근육 운동, 수축 운동을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정신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급했을 때 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누워 계실 때는 또 내가 어떤 것이 잘 안 되었는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연세에 비해서 그래도 머리에 총명도는 어느 정도 있으십니다. 예, 그렇지만 연세가 높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서 진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변 분이 모시고 가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뇌의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연세가 많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건망증이 조금 더 심해지고 이제 기억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뇌 쪽으로 충분히 이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심장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 근력에 힘이 생겨서 피를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예, 뇌 쪽으로 충분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연자육과 이제 감초가 심장을 보를 해주고 감초가 예, 혈관 자체를 이완을 시켜주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총명탕이라고 있는데요. 뇌의 이제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총명탕인데 원지와 예, 석창포, 예, 그 다음에 이제 백봉령이 있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봉령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 원지와 석창포, 예, 그러니까 연자육, 감초, 원지, 석창포 이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해서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1200cc 넣고 한 25분 정도 끓이면 10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차요법을 아침, 점심 사이에 좀 출출할 때 한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사이에 출출할 때 이렇게 한번 드시고, 좀 꾸준히 계속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일단 높기 때문에 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준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렘 수면 행동 장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수면하지 않는 것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극복하고 숙면을 취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준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